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솔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또 한동안 또 영상을 못 올렸네요. 확실히 새로 이직한 회사 업무 강도가 좀 강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책 읽은 시간도 없고, 물론 게임방에 이제 게임은 올리고 있긴 하죠. 게임은 뭐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독서라는 게 이제 조금 책도 보고 내용도 정리하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도 이제 약간 뭐 어줍지 않은 PPT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처음 이 영상 올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리마인딩용 영상이거든요. 책을 물론 사는 책도 있고 빌린 책도 있다 보니까 이 책 그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문구가 있은 것 같은데 찾아보려면 그게 이미 반납한 책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영상만 빨리 스치하면서 보면 내가 이런 컨텐츠를 요약했고 요약한 걸 알 수 있고 그런 용도가 좀 있었는데 전에 회사 다닐 땐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목표로 했는데 여긴 좀 너무 힘드네요. 그래갖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ETF 들어갔어요. ETF 들어갔습니다. ETF 들어갔고 이거는 별도의 영상 뭐 ETF 계좌 인증은 아니고 이제 그 추이 처음 이제 들어간 거 계좌하고 지금 월 얼마를 붓고 해서 지금 뭐 월말 결산처럼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전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가죠. 물론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쭉 한번. 왜냐면 다들 ETF 영상을 결과값을 보여주잖아요. 뭐 몇 년 지났더니 수익이 이렇게 났다. 저는 물론 저도 그런 영상들 많이 찾아봤죠. 그러면서 이제 좀 끊어가지고 한 달 단위든 뭐 분기든 반기든 했을 때 수익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적으로 계좌 수익이 나는지 그걸 좀 짧게나마 영상으로 하면 10초 정도 되겠죠? 이번 달 얼마 했어요? 이번 달 떨어졌어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물론 그 사이사이 이제 계속 돈을 붓겠죠. keep buying, keep buying이라고 그러죠. keep buying. 팔지 않고 keep buying. 그 주식의 원칙은 그예요. 오를 놈이 확실하게 정하고 얘를 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돈을 잃지 않는 개미가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르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오를 놈을 고른다는 거. 이게 실력 차이인 거죠. 이게 실력 차이인 거. 이걸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좀 너무 또 잡설이 길었네요. 그래서 ETF 들어갔고 이제는 좀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부동산이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주택자는 거의 꼼짝 못 하고요. 6억 이제 제한 걸렸고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서울 집값만 오르고 양극화돼 있고 지방 도모도 쉽지도 않고 물론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회사에 이렇게 몸이 묶여 있고 지금 책 한 권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도 물론 시간을 내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장 다니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주식인가? 이게 좀 너무 바람에 타서 이리저리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주식을 조금 이번엔 좀 해야겠다. 그래서 좀 와이프랑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야, 너는 부동산을 봐. 나는 주식을 볼게. 근데 물론 둘 다 쪽박하면 난리 나죠. 지금 저희가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애들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와 결을 같이 해서 돈 버는 법, 돈 버는 법에 관한 책을 좀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른 책이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 책 제목이 되게 진술하죠. 책 제목이 이래요. 이렇게 긴 제목을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진정성 있어 보이긴 해요. 막 괜히 멋있어 보이려는 그런 거 말고 이 책이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누가 쓰셨냐면 그 고명환 님이 쓰셨어요. MBC 출신 공채개문 그 고명환 님. 이분 요즘 방송 많이 나오시죠. 유튜브도 하시고 책을 엄청 읽으셨대요. 엄청 읽으셨고 요식업 지금 메밀꽃 피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연매출하고 있고 이제 강의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개그맨 본업이 원래 개그맨이셨죠. 거기서 이제 전환이 되신 거죠. 아예. 그래갖고 10년간 꾸준히 연매해오는 골목장 서민급부 거기서 나왔대요. 거기 나오고 지금 집필 강연 진행 공연도 하고. 근데 그 아시겠지만 공채 개그맨일 때 월 3천씩 버셨대요. 근데 이게 이 돈이 큰 돈이긴 하죠. 월 3천이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맥락이 있었던 거죠. 예. 좀 행사도 뜨시고 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행사 뜨시고 뭐 하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으니까 입담이 좋으시고 또 하시니까.
그러니까 TV에 안 나오는 개그맨 분들, 저분 뭐 어떻게 뭐 하고 샀을까 하는데 저희가 모르는 그 행사랑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MC 사회 보시고 하시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그런 행사가 되게 많거든요. 지방이든 어디든. 그래서 입담 좋고 그렇게 하시면 기업 행사도 그렇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꼭 방송에 안 나와도 한다고 이렇게 버셨는데 공모했다는 거죠. 이게 교통사고를 났었대요. 이 스케줄을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죠? 지방 곳곳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다니겠어요. 너무 바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 안에 죽을 거를 의사 경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회복하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활하는 기간에 책 읽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두 달간 병실에서 이게 시작이죠. 50권을 읽고 그다음부터 불을 잃는데 내공이 필요하다는 깨닫고 그다음부터 계속 책을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서도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임계치라고 하나? 그게 딱 쌓이면요. 독서 이 읽는 속도가요. 가속이 붙어요. 하루에 뭐 워렌 버핏도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거든요. 정말로. 그 레버리지 관련된 것만 그리고 그 누구야? 진짜 주요 경영자들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요. 진짜 어마어마. 진짜. 아니 하루에 저걸 어떻게 읽을까? 그 사람들은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책 읽는 속도가 일반인하고 달라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으셨대요. 엄청나죠? 그럼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돈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하신 게 런칭하신 것도 책을 읽으면서 뭘 하면 좋을까 요식업을 한다면 고민하고 나왔었는데 근데 그것도 네 번째 만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한 번에 딱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난 20년간 치열하게 공부하고 실천한 깨달은 이야기, 돈 버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돈을 불러오는 습관, 삶의 구조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뭘 담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요거 외지고 메밀 웰빙이라고 그러죠. 서민갑부에도 나왔고 그리고 이 책 말고도 여러 개의 책을 좀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간 총괄하는 느낌의 책을 하나 골라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로 나뉘고요. 기는 이제 인생.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야 내공이 쌓인다고 했죠. 그래서 인생, 그리고 장사. 어떻게 실제 장사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본인을 이렇게 이끌어준 게 독서라고 했잖아요. 독서. 이렇게 했더니 뭐가 보인다? 이렇게 했더니 부의 내공이 쌓였다. 약간 내용들이 살짝 비슷하긴 해요. 왜 이게 무자르도 경계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리니어한 연결선상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들어가는 카테고리고 인생의 영역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순환고리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면서 부가 쌓는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은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저는 장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승파트 2장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참고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 말머리만 보셔도 워딩 키워드만 보셔도 내용 정리는 거의 다 돼 있어요. 목표 설정, 오늘의 법칙, 바로 알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 인생을 살아가는 모토. 책을 읽었더니 자기가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사에 적용을 하신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 뇌는 답을 찾는다. 장사 전에 본인을 점검해야 된다. 의욕이 앞서죠. 나 돈 얼마 있어? 창업해서 돈 벌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나에게 맞는, 내가 과연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캐릭터와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심플해야 된다. 그리고 유일무이해야 되고, 태도를 항상 친절한 태도, 그리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복수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 책이.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독서에서 이분도 독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독서로 시작한 거는 이렇게 돼서 인생 내공이 쌓였고 장사 내공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 이게 다 맞물려서 부의 내공이 쌓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책에서는 요 부분을 가장 역점을 두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도
이른 아침에 독서했고, 남산도서관에 가신대요. 일찍 가갖고. 그리고 독서를 통한 내공 쌓기. 능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면. 본인이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남이 주입해주는 그런 것들에 일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능률적인 독서법. 저는 요거는 확실히 와닿았어요. 이렇게 책을 어떻게 빨리 읽을 수 있을까? 그거는요, 10국씩 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했고, 부의 내공, 2시간 일찍 일어나다. 이른 아침 독서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자고 똑같이 하는데 남들보다 나아질 수는 없어요. 본인이 비범한 천재가 아닌 이상은, 천재가 아닌 이상은 남들과 투입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럼 비슷한 결과물밖에 나지 않아요. 호스 대표님이 컨퍼런스인가 무슨 어디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창업자의 마인드, 웰빙 없다. 주말에 가족들하고 지내 없다. 아니, 대놓고 말씀. 요즘 MZ세대, 요즘 뭐 욜로랑 안 맞죠. 워라밸을 기대하면 안 된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애초에 워라밸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분은. 애초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마인드로도 되지 않는다. 애초에 자기는 창업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걸 같이 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그 경영진을 꾸렸대요. 예. 이제 회사에서 그 라꾸라꾸 침대 있죠. 그 접이식 침대. 그거 펴놓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급으로만 만들었대. 그래서 토스가 지금 저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토스가 금융이냐 플랫폼이냐 지금 말이 많잖아요. 거의 하이브리드 돼 있고 그냥 라이프 하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예전에 회사에 토스가 투자 조인하자고 왔었어요. 예. 약간 셀러 베이스의 약간 그, 오픈마켓 하면 셀러들이 정산을 받잖아요. 이게 돈이 서큘레이션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토스가 그 제가 다녔던 회사랑 조인을 해가지고 그 서큘레이션 하는 구조에 토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융통하고 뭐 셀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토스가 지금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저도 좀 부끄러워요. 예. 이렇게 회사를 키우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딱 핸드폰 띄워놓고 어플 많죠? 근데 실제적으로 쓰는 어플 몇 개나 돼요? 몇 개 없어요. 캐시워크 같은 거, 뭐 건강, 금융 관련된 거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온라인 구매 뭐 쿠팡? 몇 개 없어요. 4개, 5개 안으로 끝나버려요. 거의 빈도수는. 길 찾기는 뭐 네이버, 뭐 해외여행 갈 때 뭐 구글맵. 이제 10개 안으로 딱 돼 있어요. 그 10개 안에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핸드폰 안에 그 어플, 고객들이 잘 사는 10개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앞으로. 예. 정말 그래요. 또 딴 얘기네요. 아, 또 딴 얘기. 그래서 이 토스 얘기 나오면서 한 건데, 이 얘기 나오니까 토스가 딱 생각났어요. 네.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라. 조급함과 하면 무리수를. 이게 진짜 경영진들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위에서 막 엄청 짜요. 결과물 갖고 오라고. 그럼 일정을 촉박하게 갔거든요. 그렇게 나온 놈들 다 이상해. 물론 결과론이긴 한데, 그러면 시간을 더 줬으면 제대로 나오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좀 타이트하게 갖는 게 필요하긴 한데, 꼭 이상해져요. 퀄리티가 안 돼서 나와요. 그리고 돈의 속도는 돈은 쌓일수록 빨라진다. 이거 약간 복리법칙이랑 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의 속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 요것만으로도 이 책이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긴 했어요. 지금 기승전결로. 왜 책이 어렵고 그러지는 않아요. 짧고 그래서 만약 앉아서 딱 읽으시면 한 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수 있고 짧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자, 처음에 인생 내공이라고 하죠. 약간 그 기본적인 삶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죽을 위기도 겪으시고. 그래서 약간 막 그 기승전결 내용이 막 되게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파트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나열식이긴 하거든요. 그 예전에 뭐 타이탄의 도구들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예. 막 뭐 스토리가 쭉 이어져 갖고 그러죠. 약간 나열식이긴 한데 주요 포인트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자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사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유롭고 싶다. 돈에 지금 우리는 종속돼 있잖아요. 돈에 종속돼 있죠. 돈을 벌려고 하죠. 그러면 뭘 담보하죠, 이건? 우리의 시간을 담보하죠.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담보 잡히고 우리의 시간을 투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여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박탈당하는 이 구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그럼 돈으로부터 돈과 이 시간의 이 연결고리를 본인이 끊어야 돼요. 이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버는 구조를 만들면 이 시간과 돈이 같이 이게 나의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얘는 돌아가는 거 만들면 이걸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시간, 나의 24시간을 오롯이 쓸 수 있고 자유로워진다. 이 얘기는 어디서 다 나오죠. 그래서 이분은 딱 그래요. 막연히 그냥 자유롭고 싶어 돈 많이 갖다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정하라. 10억이면 10억. 많으면 좋지. 부부 익선, 다다 익선.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내가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돈의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확하게. 왜냐면 우리의 뇌는 정확하게 구해지지 않으면 막연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10억이면 10억. 내가 몇 년 내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야 돼. 진짜 그래요. 저는 제 나이가 이제 얼마 없잖아요. 이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로 안 돼요. 이거 ETF로 안 돼요. ETF로 달성 못 해요. 예.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요거 공백기가 있어요. 10억도 모자라요.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300씩 나오려면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이때 50에 제가 만약 은퇴한다고 하잖아요. 요 공백기가 있어요. 10억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취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플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플랜이 생긴단 말이에요. 재취업하려고 그래서 제가 뭐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따고 주택관리사 따고 소방안전관리사 딴 거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이게 회사에 다닐 때 동안 지금 피크 찍는단 말이에요. 임금이. 근데 그 따르면 이거 떨어지겠죠. 이거 뭐 이만큼 줄 수가 없겠죠. 공인중개사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국민연금 나오고 그럴 때까지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생애소득이 가장 높는 이 구간에서 내가 얼마를 모아서 나와야 되냐. 이게 저는 이거라고 본 거죠. 예. 그러면서 일을 끊이면 안 돼요. 계속 하는 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행동. 제가 요즘 책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행동, 실행이죠. 좋은 책은 뭐가 있다? 하우가 있다. 좋은 책은요, 하우가 있어요. 하우가. 하우가 있든지 하우가 가능하게끔 하는 뭔가 구체적인 디렉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워야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냥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실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행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팁이라든지 노하우를 줘야 돼요. 그런 걸 주는 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인의 경험과 녹여서. 물론 그 사람의 경험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겠지만 호소력은 있다는 거죠. 또 딴 얘기네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게 또 오타네요. 얼마짜리 사람인가? 이게 목표 수립이라는 거죠. 나는 얼마짜리 사람이라서 난 얼마까지 벌 수 있어. 이걸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시간당 시급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시급이 나옵니다. 제 실수령액 제 월급 실수령액으로 4대 보험 제하고 찍히는 월급 기준으로 제 일당은요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제 연봉이 대충 나오겠죠? 예, 20만 원이죠. 제 목표 뭐예요? 20만 원에 10% 언더로 쓰는 거 하루 일당이 제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 언더로 쓰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게 넘어가요, 자꾸. 예. 이게 자꾸 넘어가요. 예. 물론 교통비랑 통신비 빼고 10% 이하로 쓰고 싶어요. 밥값만 해도 2만 원 언더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제가 하루에 3끼를 밖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야근할 땐 야근 식대로 먹는데 야근 안 할 때는 그 저녁을 해 먹으면 커피도 마시고 2만 원이 그냥 넘어요. 예? 1,500원짜리 커피 마시고 뭐 7,000원짜리 밥 먹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Know yourself. 야,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게 진짜 완고 고금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를 아는 방법이 뭘까요? 거울 보고 이렇게 보면 알까요? 아니에요. 독서예요. 독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생지수란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계속 키워야 돼요. 이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워딩이라든지 생각의 깊이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예.
이런 걸 못 느끼면 다 외부에서 주입하는 사상과 거기 휘둘리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글쓰기, 독서, 질문 통해 뇌는 답을 찾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라. 목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뇌는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 5년 내에 10억 벌 거야. 자, 큰 거 하나 나왔어요. 5년 내에 10억 벌 거야. 자, 쪼개기 들어가야겠죠. 5년 내에 10억 어떻게 벌래? 이걸 리스트업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야? 나 지금 현재 얼마 있어? 그래서 나 ETF 들어가. 얘가 7에서 8% 준대. 10년에. 10년. 7에서 8% 쳐면 7에서 8%. 10년 걸려요. 10년. 두 배 되는데 연평균 수익률 7에서 8%잖아요. 그럼 두 배 되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ETF는 10년짜리거든요. 두 배 되는데. 그럼 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대충 ETF에 들어간 돈 5년 했을 때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 저축을 얼마를 해야 되고, 뭐, 그 부족한 거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플랜까지 저는 아직은 못 짰어요. 왜냐면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되는지, 투잡을 쪄야 되는지, 그게 미지수예요. 근데 ETF에 너무 과하게 거는 것도 좀 문제예요. 그것도. 영끌해가지고 막 없는 돈 있는 돈 해갖고 ETF 막, 왜냐면 ETF는 애초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애가 아니에요. 애초에 컨셉이 그런 애예요. 예, 그리고 ETF가 그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얘도 하락장 맞으면은 회복하는데도 꽤 걸리기 때문에 좀 5년이잖아요. 5년. 5년이라는 기간도 ETF가 수익을 보기 그 좀 긴 기간이 아니에요. 결코. 예. 딴 얘기 했네요. 오랜만에 영상을 하다 보니 좀 잡소리가 많네요. 아, 또 10억을 모르고 모으고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모으고 옵니다. 한번 검수를 했어야 되는데. 모으고 복권 당첨을 기대하기보다 매일 30분씩 독서를 한다면 우리는 이게 저도 이거는 강력히 그리고 복권 사는 분들 제가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복권을 아예 안 사는 사람과 복권을 사는 사람은 당첨 확률이 다른 거잖아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시도조차 안 한 거니까 복권을 기대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인생을 살면서 트라이얼 트라이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복권을 많이 활용을 해요. 예, 트라이얼 해봐라.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 않으면 뭐예요? 가능성이 제로인데 트라이얼 해보면 그게 희박하지만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얼 해보라는 얘기를 할 때 복권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막연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 이게 낫다는 거죠. 30분씩 독서. 자, 스트레스 받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는 받아요. 네. 가만 보세요. 회사에서 막 짜증나죠. 누가 뭐 해달래.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내 일도 아닌데. 귀찮죠? 하기 싫죠? 그게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 저도 많이 느껴요.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도 있죠. 그게 진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위임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스트레스를 줄인다. 이게 스트레스 극복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그럼 자, 하기 싫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겠죠. 하기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하기 싫은 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여기서 블링크라는 개념이 있고 이분도 얘기를 한다. 하기 싫은 일을 그럼 어떻게 미리미리 할 수 있냐. 자, 조심하세요. 하기 싫은 일, 이거 누가 판단해요? 하기 싫다고 누가 판단해요? 나의 머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 이거 하기 싫어.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지? 토를 달고 의구심을 품고 불만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 3초가 되면 해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하버드 그거 있다고 그랬죠. 블링크. 딱 그 메일로 봤어. 요청이 왔어. 이거 왜, 그냥 하나, 둘, 셋,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기 전에,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죠? 무슨 독약이 퍼져나가듯이 내 뇌를 점령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하죠. 근데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정말 본인이 할 일이 아니면 그냥 누구한테 전달하면 돼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데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지만 않게 해주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3초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조로 하라는 거죠. 성과 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로 해요. 바로. 바로. 예, 바로. 아, 그리고 하고 싶은 목표를 100번, 100일 동안 작성하라.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뇌. 뇌. 우리 뇌는 항상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루틴이 무서운 거예요. 루틴. 이것도 루틴이 되겠죠. 이 정도 적으면.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결과값이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들을 이룬 건 하루하루의 사소함이 모여서 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사소함이 쌓이고 쌓여서 이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하루의 나태하고 괴로움이 오늘 하루 괜찮겠지? 오케이. 쌓여봐요. 천양지차가 되고, 누군 서울대 가고, 누군 못 가고,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얘기했겠죠. 아, 학벌 어쩌고저쩌고. 공부 안 했잖아. 공부 안 했잖아. 서울대 가는 애들이 매일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공부할 때 넌 안 했잖아. 그래 놓고 왜 학벌주의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냐고. 공부 안 했잖아. 아, 정말. 그거야말로 도둑놈식도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공정한 사회 아니야. 뭐, 공부 안 했으니까 고용한 거지. 죄송해요. 또 이상한 얘기 했네. 그리고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조바심을 내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조바심이 왜 나겠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뭔가 지침이 없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조바심을 내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행되고 하다 무리수가 되죠.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5년에 10억을 벌겠다고 제가 목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세부 계획들이 나와야 돼요. 아, 나 ETF 들어가서 빨리 돈 벌어갖고 10억 찍을래! 이렇게 되면 이 마인드가 저도 솔직히 지금 있어요. 죄송한데. 저도 있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ETF는 그렇게 벌리는 애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걸 납득을 하고 천천히 적립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그게 얘가 메이킹이 되기까지 그러면 다른 건 또 뭐가 있는지 그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속이에요. 지속, 루틴, 지속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성실이란 말을 하죠. 성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엄수하는 거, 시간 엄수, 지각하지 않는 두 번째, 기록하는 거. 성실이란 말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신입사원 볼 때 얘가 뭐 엄청난 뭐 경영학과 뭐 그거 전공서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회사 들어가면 다시 다 배워야 돼요. 뭐 보는 거예요? 성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녔어. 얘가 성실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성적이죠.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뭐예요? 성실이죠. 막 학부 막 이상해. 막 했어. 저 성실했대. 채용 담당자 하면 그 말 믿겠냐고요. 채용 담당자가 우리 회사 들어올 직구를 뽑는데 그 말 믿겠냐고요. 그 말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실하고 믿음을 주고 그랬대. 근데 막 학교 성적 보고 뭐 하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아니 본인의 행동에 대한 족적과 기록이 거기 남아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나는 뭐 어쩌고 그게 도둑놈식 거예요. 그게 도둑놈식. 본인이 살아온 대로 적혀 있는 게 입사 지원서잖아요. 채용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 경력과 이거 딱 보면. 물론 허위도 있고 요즘 많은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카카 몇 번 그 질문해 보면 진정성이 없는지 알아요. 진짜. 그럼 그걸 잘하는 것도 이제 그 회사고 채용 담당자의 능력이긴 해요. 또 딴 얘기 했네. 그래서 무엇을 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되는지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저도 요즘 느끼는데 주식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영상도 보고 책 되게 중요해요. 재미가 누가 ETF, 해외 ETF 10년 들고 있으면 돈 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전 국민의 거의 한 60, 70%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돈 벌었다는 사람 없죠. 주식으로. 왜 그럴까요? 주식은 심리학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이게 크게 손익을 보거든요. 손해를 이때 봐요. 이거 회복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못 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걸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지 말아요. 이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근데도 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의 법칙, 오늘 행복하라. 까르페 디엠하고 약간 다릅니다. 까르페 디엠은 이 순간을 즐겨라 하잖아요. 욜로 아니에요. 욜로 아니에요. 욜로 아닙니다. 오늘 행복하라. 카네기 인간관계라는 얘기죠. 내일 벌어질지, 향후 미래에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걱정으로 오늘의 행복을 허팅, 망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라.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라. 말하는 대로 우리 뇌는 귀에 들리고 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이 I can do it. 이게 저는 대단한 말 같아요. I can do it. 이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멀리하고 가장 첫 번째로 대척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 사람 멀리하세요. 이 사람 멀리하세요. 회사 생활하면서 이 사람 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세요. 물론 가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얘가 내 혀를 통해서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얘가 날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불평불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속으로 삼키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과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저도 회사 생활 지금 15년 하면서 기획일, 전략기획일 하면서 온갖 근무 말도 안 되는 오더링 보고서 작업하면서 그런 거 부근부근하고 저도 많이 했겠죠. 퇴사한다 근데 결국 그게 좋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멀리 하시고.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보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자기 실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요, 자기 실현 효과가 있습니다. 실현을 해줘요. 실현해야죠. 예. 셀프 풀필먼트 캐퍼시티라고 하는데 자기 실현 효과라고 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인생을 할 때 되게 중요해요. 마원이 그랬죠? 가난한 사람을 디스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하고 일하기 힘들대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안 할 이유를 찾는데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요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기 힘들대요.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런 거에 너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그 주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그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걸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다는 거죠. 요 부분은 제가 좀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 생활과도 좀 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꼭 염두에 두세요. 도전하고 본인의 한계를 알아야 이 한계를 알려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도전하셔야 돼요. 새로운 일을 하세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세요. 숙련도는 올라가죠. 근데 숙련도라는 건 어떤 맥스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얘랑 접목이 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자들 봐요. 되게 오픈마인드예요. 새로운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돼 있어요. 근데 관리형은 어떡하죠? 리스크 점검.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데, 테슬라에 그 로켓 쏘는 무슨 부서가 있대요. 근데 얘 발전 속도가 현재들만 있는 나사 있죠. 얘네보다 거의 빠르대요. 거의 삐걱할 정도로요. 나사는 런칭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발전 속도가 빠르대요. 왜 그러냐면, 로켓 일단 쏜대요. 일단 쏴. 자기는 이걸 쏴. 그럼 또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떴어.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을 한다는 거야. 예, 원인 분석. 그럼 그걸로 이제 또 고쳐. 또 쏴. 그때 이제 떨어졌던 원인은 개선이 됐다면 오케이. 근데 또 다른 원인으로 이제 또 나면 그것도 개선. 계속 트라이 앤 에러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일반 기업에서는 못해요, 이거.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대요. 다 실행이죠, 실행. 돌존하고 실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만큼 좋은 여러분들 최고의 멘토, 최고의 가정교사는 없습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 물론, 시간과 그래서 들긴 하는데, 테슬라는 좀 약간,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일반 기업에서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창업자가 이런 니즈를 가지고 내 돈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지. 일반
전문 경영인이 월급 똑같이 연봉 받고 일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예? 이게 한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막 독창적이고 할 수 있는 게 그 경영자들의 야성이 가지고 있어요. 야성, 야수. 이런 애들이 치고 나간다니까요. 지금 미국 시가총액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잖아요. 새로운 것만 하면 이게 이런 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혁신이라니까, 혁신을 한다니까요, 혁신. 혁신하는 기업들이 제가 특정 미국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ETF를 받아 보니까 이걸 주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네. 근데 틀에 박힌 사고만 하면 안 나오겠죠, 이게. 새로운 시도와 챌린지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런 여건, 기업 환경, 그런 경영자들이 많은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봐요. 물론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있고 막 있긴 해요. 온라인이 강세니까 그런 게 전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 중에서 진짜 글로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기업은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애플도 대기업이고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중요한 거다. 또 다른 얘기 했네요. 그래서 행복은 성장과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행복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슴속에 품으세요. 이거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말고. 그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죠? 계속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리고 감사. 이 감사는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감사일기 써라. 하루에 하루. 아, 오늘 돈까스 잘 튀겨져서 맛있네. 그것도 감사일기 될 수 있고, 오늘 갔는데, 오늘 버스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네. 아, 좋네. 그러면 하고. 누가 뭐, 회사에서 했는데 누가 뭐 맛있는 거 줬어. 감사일기 쓰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 이 한 생활 속에서 윤활유를 쳐주는 존재입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예. 막힐 땐 완벽하게 한번 이게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 같은 거 해보는 거예요. 트라이 안 해요. 트라이 안 해요. 예. 아, 짧게 끝나려고 했는데 되게 길어지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길지도 않은 내용인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얘기가 길어졌어요. 이 장은 이제 장사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저도 물론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뭐 마케팅 언론도 듣고 뭐 그런 고객의 니즈 이런 걸 좀 해보긴 했는데, 이분은 이제 현장 실무적인 장사의 팁이잖아요. 그래서 장사와 관련되신 분,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빠르게 갈게요. 창업을 하기 전에 너 자신을 알라. 앞에도 얘기했죠.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뢰감을. 이분은 프랜차이즈 창업하라고 하지 않아요. 프랜차이즈는 결국 어디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모기업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거 다 지금 그거잖아요. 배달비는 배달의 민족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부자재들 뭐예요? 다 본사 거 갖다 쓰단 말이에요. 월급쟁이랑 다를 게 없어요.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예?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물론 문 열고 닫는 건 본인 많은데, 결국 이 수익 구조가 결국 이 회사 돈 버는 구조예요. 돈 버는 그냥 영업장 중에 하나인 거죠. 프랜차이즈는 이거 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수익 구조 피라미드 정점에서라. 자, 예를 들어서 배민이 있어요. 배민 수익 구조 정점에 누가 있어요? 배민 본사가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뭐죠? 배달 업체, 배달 사장님, 외식, 요식, 그다음 뭐죠? 배달의 기수님들, 그분들 계시고, 플랫폼 있잖아요. 이런 데들, 어디, 이렇게. 그럼 결국 얘네가 돈 다 먹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이문은 남기겠지만, 여기 서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본인이 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라는 거죠. 조그만 가게 하나를 해도 내 가게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내 가게 하나를. 근데 쉽진 않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교촌치킨, 제가 교촌치킨 좋아하고 하는데, 그거랑 내가 비법 양념 개발했어. 양념치킨이야. 동네에서 양념치킨 팔아. 사람들의 선택지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60개 뭐 교촌치킨 먹겠죠? 근데 입소문을 탔어. 여기 양념 진짜 특이해.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한성치킨이라고 있어요. 한성치킨. 이게 25년인가? 25년 상반기 때 인스타 그 멘션 그 1위 한 게 한정치킨이 김포에 있어요. 김포에. 김포에. 전국 1위 했어요. 예, 주말에는요, 홀 쏘은 손님 받지도 않아요. 다 픽업이라죠. 얼마나 많으면. 이 사람은, 이 창업자는 뭐죠? 피라미드 정점에 쓴 거죠. 이 정점에 쓰면 이제부터 무슨 전화가 오는 줄 아세요?
프랜차이즈 하자고 전화가 와요. 이 정점에 서라는 거예요. 한정치킨이 후라이드가 조금 그 튀김옷이 조금 달라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예, 되게 오래 걸려요. 사람이 얼마나 웨이팅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라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본인이 런칭. 이분 런칭 하셨죠?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50건을 있고 임계점이 돌파대가 됐대요. 조회가 어느 정도 된 거죠. 저도 50건은 넘게 봤죠. 제 평생 살면서 50건은 넘게 봤는데, 예. 그리고 좋은 책은요, 여러분들이 20대에 읽었을 때랑 뭐 30대에 읽었을 때랑 또 달라요, 느낌이.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 책에 주는 가르침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20대 때는 뭐 이런 얘기가 좋았는데 30대 때 보니까 그냥 지나갔던 말이 너무나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깊이 있는 말이었구나. 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지은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그건. 근데 20대 때 좋았던 책이 30대 보면 너무 막 가볍고 깊이가 없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책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 돈을 벌기보다,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오죠. 너무.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내가 만약 김밥을 하나 팔아. 이 김밥을 먹으면, 키토 김밥 같은 거, 예를 들어, 이 김밥을 먹으면 직장인들이 아침에 먹을 때 부담이 없고, 응? 밥으로 먹는 거보다, 왜냐면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조금 간이 세단 말이에요, 막. 응? 근데 계란으로 하고 탄수화물 줄이고 뭐 이렇게 시금치랑 단무지도 조금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걸로 막 웰빙 김밥처럼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가치를 창출한 거잖아요. 그럼 돈은 벌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교과서적인 말인데 이게 너무나 기본이거든요. 장사의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안 해요. 밸류 퍼먼이라고 그러잖아요. 밸류 퍼먼. 내가 과연 이 돈 주고 먹을래? 그냥 뭔가 뜨내기들 가져가지고 어떻게 한번 훅 쳐가지고 그거 영속하지 못해요. 사람들 고객들이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독소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 세상의 이치, 사회 운영 원리를 알면 장사의 기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를 잘하려고 해도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장사를 잘하려고 해도 인간을 연구해야 돼요, 인간을.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야 돼요. 트렌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 트렌드 어쩌고 라이트 그거보다 이것 자체를 연구하세요. 이거 자체 인간의 예. 그리고 심플해야 된다. 뭐 분식집 가면 뭐 그런 데들 컨셉이 있긴 한데 너무 많아요. 왜? 심플해야 퀄리티가 올라가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전문점이란 말이 왜 있어요? 전문점. 그것만 깊게 팠다는 거잖아요. 허수삼계탕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 약간 택시 타고 가는데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가면요, 오이를요, 자르지도 않은 큰 거 줘요. 이만한 거. 이거 왜 주나 했어요. 되게 투박해요. 건물이 두 채인가 세 채예요. 삼계탕 집인데, 들깨 삼계탕인데, 들깨 삼계탕 우리 애들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들깨 그 까끌까끌하고 거친 게 있는데, 여기는요, 슬프예요. 특정 업체를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 경험이. 진짜 슬프요. 그렇게 고소해요. 오죽하면 이게 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뽀예요. 뽀해. 들깨라는 느낌 전혀 안 들어요. 들깨가 약간 꺼끌꺼끌거리고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이거 먹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아, 우리 애들 데리고 오고 싶다. 애들 이거 엄청 퍼먹겠다. 이거 진짜. 그리고 이게 오이가 이 들깨잖아요. 너무나 궁합이 좋아요. 여름 되잖아요. 난리 나요, 이 집. 난리 나요. 난리. 근데 뭐예요? 메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 또 하나 예들게요 을지로 쪽에 콩국수 파는 집 왔어요. 유명하실 거예요. 드릴이 특이하대요. 뭐 나사 어쩌고 막 이래요. 진짜 여름 한 시즌 지날 때마다 건물 한 채 올릴 돈을 번대요. 이게 과장일 수 있는데 여의도 백화점 쪽에도 콩국수 있는데 저는 거기 있는데 우리 무슨 진주회관인가 뭐 그래요. 거기 콩국수 파는데 얼마 전에 또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 진짜 오픈할 때부터 줄 이만큼 서요. 거기도 물론 다른 메뉴도 있어요. 저녁 메뉴 있어요. 점심 때는 콩국수. 근데 여기가 콩국수가 뭐냐면 콩국수의 그 면발이 쫄면도 아닌데 약간 찰기가 있어요. 콩국수 그냥 소면 말아주는 데 있단 말이에요. 뚝뚝 끊기는. 여기 약간 찰기가 있어요. 그것도 연구한 거. 그리고 콩국물이 정말 부드럽긴 해요. 저는 여기 가서 먹잖아요. 김치 나오긴 한데 김치랑 안 먹고 그냥 콩국물만 먹어요. 예. 거기도 그렇고.
뭐야? 심플이졌죠. 이 퀄리티는 극단의 퀄리티로 가죠. 이 극단의 퀄리티가 되면 딴 데 가서 먹을 수 없는 퀄리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A라는 집이 퀄리티 지수로 얘기를 해볼까요? 70이에요. 70도 밸류 포 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75까지 갔어. 그 오차인데 손님은 확 쏠린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와이드 TV 나올 때 와이드 TV에 1인치 크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연구가 필요하대요. 예. 그 1인치 크게 하려면. 근데 그 1인치가 크면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의 퀄리티로 가는 거예요. 극단의 퀄리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격 차치가 되는 거죠. 어벙벙한 거는 엣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평가했을 때 20점 이하는 오픈하지 말라요.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판매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지인 평가하고 또 가게 내라. 좋은 말이 좋은 거지.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 유일무이.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없는. 예. 그리고 스토리. 아.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무슨 진주회 갔는데 거기 조 박사라고 그래 조 박사님이라 그러세요. 우리 나사에 드릴을 뭐 납품한 그 드릴로 갈았대요. 그게 스토리잖아요. 그게 스토리예요. 그게 스토리예요. 아니면 우리는 뭐 천연 뭐만 한 쓴 뭐 수지다. 그것도 스토리죠. 고객에게는 그렇게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거 을지로 입구 쪽으로 이직한 회사가 을지로 입구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픈 시간 6시인 국수집이랑 김밥집 되게 많아요. 진짜. 그 지하 그 출근하러 가는 그 지하 그 상가에. 와. 근데 이거 일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다 저희 엄마 아빠 뻘 되는 분들. 젊은 분들 없어요. 나이 지긋하신 사장, 새벽 장사 하시는 분들. 아, 그 아침에 계란 부치고 김밥 사시고 국수 끓이세요. 육수 내시고. 6시에. 제가 6시 반에 을지로 입구에 떨어지거든요. 7시까지 회사 가갖고. 그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김밥 하나 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와, 그 새벽 시장도요, 이 골목에서는요,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김밥집이 몇 개 있는 줄 알아? 3개가 있어요. 그 6시에 문 여는 이 시장에도 경쟁자가 있다니까요. 이 시장에도 국수집이 있고, 여기도 카페가 4개인가, 3개, 3, 4개가 있어요. 하나는 2,000원, 하나는 1,700원 막 이래요. 진짜. 그 6시 반에 아침에 가도 문을 연다니까요, 여기가. 와, 진짜. 정점에 서라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창업 비즈니스, 성숙한 태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미소, 친절, 비교. 이거는요, 결국 본인을 위한 거예요, 본인. 구심되고 뭐 손님한테 구심되라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원하는 답이 막 그게 여러분들 요즘 뭐 진상 손님 많은 거 알아요. 그 사람들 단죄해야 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당사의 기본 마인드는 요거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본인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결국 이거는 나를 위한 길이다. 이거는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한 그 손님이 나중에 친구를 데리고 오고 누굴 더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닝되고 태도를 유지할 때 이 손님은 떠나가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취향이 안 맞는 거야. 다른 손님은 이 태도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까칠해. 그럼 A고 B고 C고 떠난단 말이에요. 최근 뭐 그런 지방 무슨 그런 맛집들 막 태도 손님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슈. 사과문 올리고 중요합니다. 네. 또 그렇게 가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하는 독서. 요거는 저도 좀 본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갖고, 네. 그래서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몸 회복하면서 도서관을 간대. 근데 은근히 남산 도서관에 가시는데, 남산 도서관 일찍 열어요. 7시에 열어요. 그 안국동에 있는 정독 도서관이라고 유명한데, 거기가 왜 그렇게 발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재수할 때만 해도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원래 벚꽃의 명소였어요. 여기가 원래가 학교였는데 학교를 도서관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벚꽃이 피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얘가 7시에 열어요. 저 재수할 때 오전 7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점심 먹는 시간 딱 빼고. 진짜. 이날 가면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들 있잖아요. 그냥 하나씩 끝내고 왔어요. 이날.
아침 7시에 가서 윤리만 보고 와요. 윤리만. 그러면 잡히죠. 암기 과목 집은 잡히죠. 또 제 얘기네요. 그리고 이른 아침 30분 독서. 이게 행동하라는 거죠. 많은 책을 읽고, 내용이 없고 이해가 힘들면 한 문장만 책을, 저도 이거는 해요. 저도 막 가치 분석 책, 뭐 재무제표 책 보면 막 너무 어려워요. 온갖 팁들이 있고. 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여기서 하나만 건져가자. 하나만 건져가자. 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 한 문장은 여러분들 다이어리든 어디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예. 딱 써놓고 언더바 치고 무슨 책 요렇게. 그러면은 문장은 하나인데 이 내용이 리마인딩이 돼요. 진짜. 옛날에 과거 시험 볼 때 사서 오경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내용이 엄청 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웠냐면요. 나무에 필통이 있어요. 여기에 빼곡하게 대나무로 이걸 이렇게 다 들어가요. 산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산통 깬다 할 때 이거 엎었을 때 산통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 줄만 그렸어요. 한 문장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요. 이거 돌려갖고 툭 치면 이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 문구 한 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서오경의 한 대목인 거예요. 이거 나오면 이 문구 말고 그 밑에를 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줄, 줄줄줄줄줄. 이렇게 산통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문장만 이렇게 담아놓은 걸 산통이 그거든요. 예. 아, 또 딴 얘기 했네. 예, 계속 또 좀 산만하네요. 그래서 고전을 읽어라. 타인에게 세뇌당하지 않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호기심을 유지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직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의 누적치예요, 회사에서. 독서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독서를 해서 생각지수란 얘기를 합니다. 생각지수를 높여라.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게 티가 나요. 대화를 해보거나 이렇게 쓰는 워딩도 다르고, 그 워딩이라는 게 괜히 어려운 말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딱 너무나 그 상황과 감정에 맞는 워드와 표현을 쓰세요. 아, 그래서 요즘 언어학자분이 그러시잖아요. 요즘 10대 애들 감정 표현을 다 짜증나로 툭 친대요. 온갖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이 있거든요. 아, 괴로워, 뭐. 근데 그냥 짜증나로 툭 퉁쳐버린다는 거죠. 더 세밀하게 언어가 발달돼 있는 애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언어 훈련으로 하는 걸까요? 언어 훈련이 뭐죠? 독서죠, 독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쓰는 표현들이나 그게 적절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체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 지수를 올려라. 그리고 온라인 검색은 뭐 최신 트렌드나 그런 거 필요하기도 한데 독서랑 사색 이런 걸 좀 그리고 생각을 길게 하기. 요즘 난독증이라고 하죠. 두 줄, 세 줄 가면 애들이 못 읽는데요. 진짜. 두 줄, 세 줄 가면 애들이 힘들어한대요. 문장이 두 줄, 세 줄 가버리면 어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의 그 뭐라 그러지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 워낙 영상 세대도 많고 오죽하면 그 영상도 빨리 감기로 보잖아요. 쇼츠만 보고. 저도 이거 지금 벌써 53분 넘어가거든요. 아무도 안 볼 거라 생각하네요. 빨리 보기. 링크 달아 놓잖아요. 뭐 어디 요점별로. 저도 그렇게 봐요. 필요한 거 볼 때. 예. 누가 이걸 두 줄이 50 몇 분을 틀어놓고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래요. 생각의 깊이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만든다. 그럼 생각의 깊이 올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독서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 몸값 얘기는 아까 기회에서도 나왔죠. 나는 얼마인지를 보아라. 이게 다 이게 맞물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별표. 저도 요거는 좀 하려고 했어요. 책을 화장실에도 놔두고 거실에도 놔두고 서재에도 놔두고 가게에도 놔둔대요. 예, 4개, 5개.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걸 읽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고 신선함, 흥미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거 지루한 방지. 이거 공부를 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마치 제가 이 책을 관통하는 것 같은, 마스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공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막상 이렇게 보잖아요? 기억 그렇게 많이 잘 안 나요. 예. 그리고 지루함을 참으면서 봐야 돼요. 예, 지루함을 참으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독서의 경험이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이 끼어들게 돼요. 그럼 독서를 잘 안 하게 되겠죠. 그냥 읽다가 뭔가 이해가 안 돼.
뭔가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뭐 날티나게 하는 건 아닌데, 시험 보는 거 아닌가? 뭔가 내용이 잘 안 들어와. 뭔가 지루함이 느껴. 그럼 책을 바꾸세요. 책을 바꾸세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 싶으면 10쪽씩 있는데요. 10쪽씩.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기억력 향상도 되고, 격소한 내용끼리 융합도 되고, 네. 책을 손이 닿는 도처에 두고 나름대로 읽는다, 이거. 영어 공부에도 좋고. 요거는 저도 좀 해보려고 하고, 눈치 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무리, 내 해독제는 독서가야 한다.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독서랑도 일맥상통하는데 글쓰기. 저도 이번에 회사 이직하고 부서야 하면서 탭을 중고로 샀어요. 탭, 탭. 큰 애 내가 근데 7만 원 주고 옛날 거예요. A7인가? 펜 달려 있는 거. 여기 노트장이 있어요. 전 그거 쓰려고 해요. 여기에 감사일기 쓰고 해외 ETF 현황 적고 회사에 이제 회의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회의록을 여기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뭔가 감사일기 쓴다고 그랬죠. 그 스크리베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끄적이는 거. 누가 날 괴롭혔어.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 하루 업무 어땠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면요, 여러분들 은근히 마음이 편해져요. 예, 독서도 좋고 글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막 글쓰기 쓰는데 누구누구 나쁜 놈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본인이 느끼는 생각을 잘 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담담하게 뭐 했고 이랬는데 밥을 먹었는데 없고 회의 들어갔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뭐 반박하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았나. 그냥 생각을 쭉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뭐냐? 본인의 사고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사고의 흐름, 점검. 이게 점점 발달이 되면 체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자기에 대한 확신, 실패를 통한 교훈, 돈 버는 과정 자체에 행복을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을 했대요. 책을 읽었더니 아이디어가 생각났고, 그리고 나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했고, 그래서 실행을 과정하는 반복을 한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책을 읽으신대요. 계속 책을 읽으신 거죠. 그래서 독서가 상상력과 창의력의 린치핀이 뭐냐면, 바퀴가 막 돌아가잖아요. 바퀴축같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과 창의력이 계속 생산이 되잖아요. 그 코에는 바로 린치핀 같은 독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지적인 인풋이라는 건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독서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돼요. 예? 뭔가 여러분들이 천재적이라고 해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을 하죠.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간접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도서관을 돈서관이라고 한대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줬다. 이 표현 좋죠? 돈서관, 돈서관. 저도 좋습니다. 저도 요거는 책을 읽다 보면 저도 대동남이잖아요. 대신 독서하는 남자 보면 어떨 땐 너무 의무감으로 책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주에 이 책 봐야 되는데, 좀 억지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속 좀 쪼개서 좀 보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어 공부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영어는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돈의 선순환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뭐 별거 깊지도 않은데 벌써 1시간이 넘어가는. 일찍 일어나서 독서하라랑 또 설명을 하는데 2시간 일찍 일어난대요. 오늘 제가 기획 업무 이렇게 했는데 경영자분들 중에 늦게 오시는 분을 제가 봤던 중에 거의 없었던 거 한 분 정도? 그분이 워낙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적어도 제가 겪어봤던 경영자분들 중에는 아, 늦게 오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월 100만 원 현금으로만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드셨대요. 이 돈. 그래서 첫 5권을 독서를 하며 웃으며 일하라 요 책에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웃으며 일하라. 요거는 좀 참고해 주세요. 웃으며 일하라. 그리고 본인도 슬로우 스타터였대요. 예, 그 토스 창업하신 분도 그렇고 유명한 창업하신 뭐 셀트리온의 그 누구 회장님도 그렇고 되게 늦게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이거는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상하 무한 경쟁 세대에 엄청 빠르잖아요. 안 그러면 남한테 뒤처지는 것 같고 물론 그렇긴 한데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꾸준함. 아까 얘기했죠? 지속, 꾸준함. 그게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확실한 목표와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지속하라는 거. 이게 돈을 버는 구조, 자기가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많이 봤던 성공했던 분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돈의 속도, 돈은 쌓일수록 가속된다. 복리의 법칙이죠. 무서운 법칙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놀랬다는 복리의 법칙. 예. 여러분들, 이 돈이 쌓인다는 이걸 만드는 게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자, 여러분들 월급을 받았어요. 현금이죠, 현금. 적금이나 이런 데 넣어놨어요. 시간이 갈수록 얘는 어떻게 되죠? 가치가 떨어지죠. 왜? 물가가 상승하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예비용이나 그렇지, 물론 뭐, 투자를 위한 약간 예수금 같은 느낌으로 들고 계시는 거지, 계속 현금으로만 들고 있잖아요? 물가가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시간은 어떻게 돼요? 나의 편이 아니죠. 얘를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하는 순간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시간은 어떻게 돼요? 나와 동반관계가 돼요. 중요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시간이 나의 편으로 되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면 시간은 나의 적대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시간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여기서도 나와요. 주커버그, 뭐, 테슬라 회장, 뭐, 제프 베조스나 저나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주어진 거. 24시간이죠. 세상에 이렇게 공평한 게 어딨어요? 예? 이렇게 공평한 제어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시간은요, 그 경영자들에게 시간은요, 가장 시간이 남네? 저는 시간을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시간. 그, 쿵푸팬더 원인가 보면 타이렁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애인데, 으구웨이가 가장 높은 스승님이고, 그 밑에 이제 너구리 사슴님이 계세요. 더스틴 호프만이 성공했는데 이걸 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타이렁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이 너구리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우구에게만 기억나네. 이분은 이제 거북이, 너구리, 타이렁이 표범인가 그래요. 표범. 얘가 애제자예요. 애제자. 그래서 드래곤 워리어 이제 후계자로 삼아도 되겠네. 근데 우구에게가 거부를 해요. 얘의 흉폭함을 안 거예요. 예, 얘 흉폭함. 그러니까 이게 거부당하니까 얘가 거기서 오는 시리에 빠진 거죠. 그리고 얘가 깽판을 치고 난리를 쳐요. 여기 와 하극상을 한 거죠. 예. 그거를 우구이가 얘를 딱 근데 얘가 얘랑 싸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너구리가 할지 근데 얘를 못 치는 거예요. 정이 들어가지고 위기가 올 때 이제 우구웨기가 와가지고 혈도를 눌러갖고 얘를 이렇게 진정시키거든요. 좀 백그라운드가 길었네요. 얘가 그런 말을 해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야말로 시간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혜택이자 가장 잔인한 뭐라고 그러더라? 가장 공평한 혜택이자 가장 잔인한 집행관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죠. 예. 정말 전 그 뒷부분도 핵심이에요. 가장 잔인하대요. 가장 잔인한 집행관이라는 거죠. 판단자, 저지라고 그러죠. 저지. 그래. 영문으로 하면 저지예요. 저지. 심판관. 가장 잔인한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심판. 네가 시간을 어떻게 쓴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시간이. 그거에 뭐예요? 경영자들은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그래서 돈 쌓기보다는 생각 쌓기를 먼저. 생각 쌓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독서죠. 부자들은 시간을 엄수합니다. 예. 자유로운 삶을 사람들은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길어요. 왜 어릴 때는 우리가 인생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왜 하루하루가 재밌고 신기하거든. 근데 직장을 구하고 나서부터 30대 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40대 중반이 됐는데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반복적이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미가 없는 거는 얘가 압축을 시켜요.
왜? 우리의 뇌도 효율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 있는데 내가 뭐 했지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왜 즐거울까요? 일시적인 자유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늦게 일어나도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도 되고, 출근 안 해도 되고, 내가 일정 짜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시간을 여행, 휴가 기간 동안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시간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즐거운 거예요, 여행은. 회사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휴가는. 나 건들지 마. 그게 휴가예요. 휴가는 나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나 절대로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내 시간 쓸 거야가 휴가입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뭐예요?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막 해외여행 가는데 저도 요번에 얼마 갔다 왔잖아요. 캐리어 막 23kg짜리 끌고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막 애들 가고 어디 웨이팅하고 근데도 왜 가요?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데도 왜 갈까요? 그 돈 많이 들여갖고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여행 왜 가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시간. 물론 해외여행 안 가고 그냥 휴가 쓰고 그렇게 해도 돼요. 물론 해외여행 가서 새로운 거 경험해보고 뭐 새로운 맛집도 먹고 그런 거의 경험 자체도 있는데 근본은 그거라는 거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행이 즐거운 거다. 그래서 가치 창출하는 것이 뭐냐?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부자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 약속을 함부로 잡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인가 4시간은 무조건 써요, 글을. 무조건 쓴대요. 글을 그렇게 매일 쓰는 이유? 뭐, 그게 쌓여갖고 나중에 책으로 나오겠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그 자기의 인생, 거기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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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의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항상 이거를 최우선시합니다. 시간. 이게 뭐랑 연결돼 있어요? 자유랑 연결돼 있어요. 이게. 저도 이런 책을 읽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 이런 컨텐츠를 보게 되는 이유의 근저는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죠? 이거예요. 우리가 왜, 제가 ETF 왜 들어갔을까요? 예? 제가 왜 ETF 왜 들어갈까요? 제가 지금 회사에 7시까지 출근해요. 왜 그럴까요? 회사를 떠나고 싶어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회사를 떠나기 위해서 저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직을 했고, 왜? 그만큼의 제 시간을 지금 저는 갈아놓고 있죠. 7시부터. 밥 먹고, 야근하면서. 그럼 뭐예요? 월급 받고 뭐 하고, 인정 받고, 거기서 야간 수당 받고. 왜? 이거 빨리 지금 투자 해가지고, 이거 얻으려고.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제가 생애 소득이 가장 높은 이 구간에서 빨리 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냥 마냥 있다가 또 60 되고, 그때 돼서 또 할 게 전에. 이걸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최고의 직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돈 버는 거. 이게 만화가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만화가들 너무 그냥 하면 근데 만화가들도 안 좋은 게 뭐냐면 마감에 쫓기잖아요. 마감. 살인적인 마감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유유백서 토가시는데 허리가 그분이 빅살이 났어요. 화장실도 못 가요. 마감에 쫓기느라고.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 진짜 머리가 천재적이거든요. 그림은 못 그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제대로 그리면 되는데 콘티 연재도 한 적 있어요. 콘티 연재. 이렇게 찍찍찍찍 뼈다귀 그린 거 오죽하면 휴지도 엄청 하세요. 근데 이분 사정을 알면 안타까워요. 이분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허리가 아작났다니까요. 앉아서 일을 못 하세요. 이분은 화장실 못 가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냐? 아니에요. 이분 그냥 먹고 살 정도 벌고 그리고 이분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셀러문 작가예요. 셀러문. 아내가 셀러문이고 부부가 만화가요. 부부가 만화가. 그리고 그 베르세크인가?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병 걸리셔가지고 그 뭐 야근 많이 하시고 안 좋아요. 또 만화가 얘기하니까 또 가끔 그래서 조바심과 무리수, 마음이 급하면 이런 거죠. 저도 경계해야 돼요. 저도 지금 ETF 들어갔는데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적립식이냐 거치식이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서와 사색을 하면서 본인의 페이스, 나의 속도, 페이스죠. PACE.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거 찾았으면 지속성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3년간 연간 200권. 그러면 3년이면 몇 권? 600권인 거죠. 600권. 600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권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이 나온 게 지금 23년인가 22년이잖아요. 1000권 넘었다고 그랬어요. 1000권. 본인이 본 책이 지금 1000권이 넘어갔대요. 그리고 목표 달성수가 더 중요하대요. 목표를 아까 얘기했죠. 뭐 5억을 하겠다, 10억을 하겠다 목표를 했어요. 달성했어. 선순환 구조 만드는 거. 아까 선순환 구조 그렇다고 그랬죠. 이분은 뭐 어떻게 만들었죠? 책 읽고 아이디어 내고 실행하고 이렇게. 예. 그걸 또 다시 책 읽고 아이디어 내고 실행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다면 서로 스스로를 축하를 한번 하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인돕기 하는 거죠. 이분은 지금 요 단계까지 오신 거죠? 이분은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월급쟁이 부자들도 그 너나이님이나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 거죠. 경험, 지식 공유하는 쪽. 물론 뭐 학원비 그 강의료를 받으시긴 하는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 누구든 하실 수 있게 본인의 어떤 경험과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분들 이제 올라오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은 세 가지가 있다. 나쁜 돈, 돈과 사람을 망친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을 빼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망치는 돈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죠? 사채. 사채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잘못 쓰면 사람들이 다치죠. 그 유명한 얼마 전에 개그맨 도박빚 해가지고 막 한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지인들 다 다쳤잖아요. 돈이 내 돈을 하게 하고 진짜 도박빚 허망한 돈 필수적으로 나타났다. 이게 허망한 돈이 되게 위험해요. 주식에도 있어요. 갑자기 급등했어요. 불기둥 타고 올라갔어. 갑자기 수익률 얼마 났어. 어? 이때부터 이제 큰일 난 거야. 앞으로 이런 것만 찾아. 근데 급등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급락이 있습니다. 왜?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계속 플럭추에이션에서 큰 주기로 가거든요. 이만큼 오른 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 떨어진 걸 못 견뎌요, 사람들이. 이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계속 막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주식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했다고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주식으로 크게 먹은 요 경험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거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릴 줄 아는 게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이걸 다스릴 줄 아는 게. 이걸 못 다스려서 90%의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뭐예요? 돈을 벌지 못하는 건다. 이게 제가 봤던 영상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돈, 돈이 돈을 모은다. 이게 꼭 노동 수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노동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독서를 통해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하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금융 경제 용어를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종부세, 뭐 금리, 뭐 여러 가지. 약간 돈은 서큘레이션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그러잖아요. 하방 경직선, 전세가율, 막 그런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내에서. 그래서 뭐 등기,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를 딴 거잖아요. 예.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걸 알기 위해서. 물론, 몰라도 아는 사람분들 계신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딴 거죠. 그리고 주택관리와 관련된 거, 이것도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경제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몇 개? 96개. 자기는 이걸 마스터했대요. 이게 무슨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나온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고명환님이 유튜브에 이거 96개잖아요. 하나씩 영상을 올리고 계세요. 설명 영상을. 그분이 영상을 왜 올릴까요? 경험 지식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저랑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96개의 용어를 하나하나 영상을 올리면서 본인도 공부하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도 있는데 본인도 이 무슨 뭐 종합 부동산세다 하면 어떻게 돼? 그거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개념이 하나하나가 팍팍 바뀌겠죠.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볼 수도 있고. 제가 말씀 안 드렸나? 공부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읽기, 쓰기, 이쭉 있어요. 우리 뇌과학적으로 본인이 공부한 걸 가장 효과적인 복습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증명된 거예요. 남한테 가르치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공부를 했을 때 복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 남한테 가르치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 96개 영상을 하나씩 올리신대요. 이거 무슨 얘기죠? 남한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의 복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거 보세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은 효율적으로 가고 효과성이 뭔 줄 알아요. 진짜. 어느 정도의 경지에 가신 분들은 그래요. 저도 이걸 올리신다는 걸 보고서, 아, 그렇구나. 물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요즘 개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유튜브가 정말 인스타도 그렇고 개인 미디어의 시대를 활짝 열었어요. 뭐가 됐든 영상을 올리세요. 예, 그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진짜 지식의 창고예요, 지식의 창고. 네이버에 지식보다 지식의 창고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핵심은 뭐예요? 개인이 무슨 뭐 온갖 동영상이 얼마나 그 바이트가 크겠어요. 우린 데이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어떻게 돼 있어요? 무료잖아요, 무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그 데이터를 해서 영상을 올리겠어요.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돈을 벌려는 사업자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얘네 1기가당 얼마씩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적인 약간 돈을 벌려는 구조는.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올려. 마음껏 올려. 그게 경쟁적인 거죠. 대신에 어떻게 돼요? 광고로 이렇게 바꾼 거죠. 수고가 다른 거예요. 수고가. 우리는 뭐만 사람이 좀만 몰리면 뭐 하려고 그러죠? 유료화하려고 그러죠. 유료화하려고. 그렇게 되면요, 진입장벽이 생기고 해서 그 시장 자체가 성격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거,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플랫폼. 플랫폼. 그렇죠. 또 딴 얘기 했네요. 음. 그래서 저는 실행으로 요거 저는 해보려고 해요. 저도 영상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저도 금융경제 용어를 저도 알고 있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요거, 시프록 독서, 요거는 좀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뭐 길지 않고, 저는 솔직히 요번에 올리면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1시간 18분을 했네요. 너무 말이 많았어요.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려서 약간 좀 중구난방한 것도 있고, 설왕설 이상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올려야 저도 이게 말하는 이게 좀 정리가 되고 하는데,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네요. 일단,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책은 그러니까 돈 버는 얘기인데 독서가 베이스예요.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게 다 독서거든요. 저도 이제 독서에 대해서 대동남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독서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당신도 할 수 있다. 솔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